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기초가 되어서 다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는 걸까요? 고혈압, 또 당뇨, 고지혈을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안 계시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가장 큰 첫 번째로는요, 이게 먼저 오신 분들이 고혈압이 많이 와요.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얘는 피가 흐르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유연하게 흘러요? 아니면 흘러가는 게 좀 끈적끈적하게 흘러요? 끈적끈적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일을 해요? 펌프질을 세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세니까 피가 흘러가는 속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려요? 막 강하게 힘을 주니까 혈관 내피에 상처를 입겠죠. 그러다 보니 고지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당뇨는 왜 생기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뇨병이다라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150만 올라갑니다. 500만 올라갑니다.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750만 내려갑니다. 정답 650만 정답입니다. 네, 당뇨 전 단계 인구 있죠.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퍼센트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거예요? 50%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코로나 때 나이대가 몇 살이 당뇨가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20대, 30대들이 당뇨가 엄청 찾아왔어요. 왜일까요? 음식이겠죠. 당뇨병,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당뇨병,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혈당이 높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또 인슐린도 그렇죠. 또 전문적인 또 용어가 나옵니다. 또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확인을 했던 거는 당뇨병은 혈관에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당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얘기가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뇨를 본다든지 입이 계속 마른다든지 계속 허기짐을 느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나는 혈당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이다 혹시 계십니까? 찌르지 않고도 제가 혈당 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점심밥을 먹고 나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자주 몰려오세요? 아니면은 몰려오시는 경우가 좀 적으세요? 점심밥을 먹고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낮잠을 30분 정도 자야 된다. 나른한 편은 있죠. 나른한 편은 있는데 막 처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까지는 없다. 졸렸다는 얘기가 혈당이 올라갔다가 혈당이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증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죠? 점심시간에 공깃밥을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1시간 뒤에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혈당 체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백미, 이 정제된 쌀밥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내 지금 당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체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 운동 말고 산책해 주시면 어떨까요? 혈당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죠. 먹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다가 소가 되죠. 근데 밥을 드셨으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기본 산책 정도는 1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시다 보니까 밥 먹고 어때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소파가 보이시잖아.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당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생활 습관으로 오는 당뇨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1형 당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1형 당뇨. 이 1형 당뇨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은 30세 이전에 소아기 때 발병이 돼요.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인슐린은 뭘 하는 녀석일까요? 당뇨에 집어넣는 거다. 인슐린이 뭘 하는 녀석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렇죠? 소화를 통해서 뭘로 변하죠? 맞아요.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이 당을 에너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 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그런데 이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중에 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혈관 내에, 혈액 내에 같이 녹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따로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2형 당뇨는 무엇 때문에 많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음식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2형 당뇨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인슐린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해요. 왜지라는 생각 드시죠? 요거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아니, 평상시에 듣던 건강 강의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얘기하는 당을 대사하는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온다고 그랬죠? 탄수화물, 당을 먹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술 먹어도 나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일 큰 거, 스트레스.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푼에다가 뭐 막 비벼 먹어요. 그렇죠? 고추장 넣어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팍팍팍팍 비벼서 먹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왜 달달한 게 땡길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이야. 얘를 회피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좀 집어넣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뭐가 자꾸 당겨요? 당기죠. 이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을 제일 빠르게 올려주는 녀석은 바로 이 당이라는 녀석인데요. 탄수화물을 먹고 생성되는 호르몬 뭐가 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뭐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 인슐린이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좀 모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슐린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췌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자에서. 자, 그러면 포도당을요, 세포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세포 안에다가 넣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혈중에 당이 있는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다가 넣어주지 못해요. 왜 넣어주지 못할까요?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세포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밥을 먹었으면 뭘 해야 돼요?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밥 먹고 커피 먹을 때 빵, 과일 이거 다 뭐예요? 당이에요. 내 몸에 지금 당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차고 넘치는 상태일까요? 차고 넘치는 상태인데 소비를 해서 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인슐린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세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네?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뭘 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포도당이 혈중에 있어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이래서 뭐하냐? 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인슐린이 문제가 되는 당뇨라는 녀석이 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장이 건강하다고 당뇨가 해결이 된다고? 인슐린 분비를 어떻게 장이 도와주냐면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탄수화물을 먹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장 속에 뭐가 살고 있다 그랬죠? 미생물이 살고 있다. 세균이 살고 있다 그랬죠.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녀석이 야채, 식이섬유라는 녀석을 먹고서 췌장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어떠한 신호를 보내냐면 지금 당이 들어왔으니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줘. 인슐린 분비를 줄여줘 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을 건드려요. 얘를 GLP-1이라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또 집에 가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아니 뭐라고? 장이랑 당뇨랑 관련이 있다고? 편하게 당뇨와 장내 미생물이라는 단어 두 가지만 같이 검사를 해보셔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유발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상시에 무엇을 먼저 자주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 야채를 먼저 풍부하게 드셔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성인의 일일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 몇 g인지 아십니까? 25g입니다.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고구마를 100g짜리 고구마를 8개 드셔야 돼요.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 많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야채 먹는 게 음식으로 먹는 게 힘들어 라고 하시면 요즘에 식이섬유 가공식품 많이 나오죠. 이런 걸 같이 드시면서 식사하실 때 같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의 수치를 내가 천천히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식전에 내가 집에 식이섬유 가공식품을 갖고 계시면 식사하시기 이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에 드셔주시는 거예요. 밥을 드실 때는 꼭 야채를 맛있게 드신다고 샐러드 뿌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소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설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샐러드에 야채에다가 샐러드 소스 뿌려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렇죠? 양배추를 좋아하시거나 이러한 배추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소량씩 드셔주셔야 돼요. 또 이런 얘기해도 야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식이섬유 먹는 양을 늘리시잖아요. 배가 장 속에 이 야채를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적다 보니까 변비가 유발이 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3일 동안 고생하실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장 속의 미생물의 상태의 균형이 바뀌기 때문에 급하게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그리고 장 건강을 챙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유산균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음식에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생물, 이 세균이 제일 많은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김치, 또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젓갈,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것들. 자, 그런데 시중에서 구매하실 때 원재료명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합성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글루탄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솔팔칼륨, 사카린, 강제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발효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맛이 나는 걸까요? 시큼한 맛이 나는 게 정상이고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철 드시면 매실 담그시죠. 자, 매실 담그시고 드실 때 달달하게 드세요? 시큼하게 드세요? 시큼하게 드세요? 달달하게 먹죠. 달달하게 먹으면은요, 설탕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설탕 많이 찌는데. 그죠? 설탕으로 재는 건데 네. 그 설탕이 충분히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단맛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를 해보면은요, 당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매실은 제대로 드신다면, 레몬 이런 것도 제대로 드신다면은 신 거, 달달하게 드시는 거는요, 당 수치만 올라가요. 우리 몸에 신 음식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다라고 한다면은 정제당의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야채의 섭취량을 늘려주시고, 식사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발효식품이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